그러면 이제 2부부터는 이제 1부에서는 커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치. 2부는 카페. 솔직히 커피랑 카페가 관련이 있지만 또 커피를 잘한다 해서 좋은 카페다 이것 때문에 하거든요. 그렇지. 네. 사실 우리 지금 서울 한에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춘천 이런 좀 교외 아니면 아예 지방 다 분위기가 다르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른데 그치. 그걸 맛적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커피 맛만 보고 막 카페를 간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인테리어를 보고 혹은 여기 사람 많대 핫하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가는 편인데 혹시 뭐 카페나 이런 데 고르실 때 뭔가 기준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다른 카페를 갈 때 아 여기는 그래도 가야겠다. 아니, 약간 이게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은 게 바리스타의 관점에서 좋은 카페는 무엇일까? 근데 형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다 개인의 기준이 개인의 생각이야. 그치. 그걸 좀 감안하고 받아들였으면 사이에서도 좋겠어. 다를 수도 있고. 그치. 네, 형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카페? 좀 넓게부터 시작해서 좀 좁혀 들어가 볼까요? 저인데 질문이 되게 근본이 근본적인 질문이라서 참 대답을 하기가 약간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제시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잡지식이 좀 있다 보니까 나는 그리고 맛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요해? 지나가면서 요즘 다 통창이야, 유리야. 그지. 아니면 검색하면 다 나와. 그러면 여기 좀 비싼 거 머신 쓰네? 머신을? 기계. 에스프레소 뽑는데 좀 비싼 거 쓰네? 커피 가는 거 되게 좋은 거 쓴다. 이걸 알면 보이거든. 솔직히 이렇게 많지도 않아, 종류가. 1도 몰라. 그러면, 그리고 몰라도 뭐가 더 비싼지 눈에 보여. 보여? 딱 봐도? 딱 봐도. 뭔가. 근데 이건 너무 우리 입장 아닌가? 그럴 수 있어. 어쨌든, 약간 메카 디자인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은색 많고. 약간 뭔가 웅장해. 크기부터. 어쨌든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게 나한테 어쨌든 선입견으로서 작동을 해. 그런 것도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약간 맛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비약일 수 있다. 왜냐면 그 머신을 핸들링을 하는 바리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 대표가 왜 머신을 어떻게 골랐는지 그러니까 대표가 어떻게 바리스타 출신인지 아닌지부터 알아야 되니까. 근데 대표가 만약에 바리스타 출신이 아닌 대표라고 한다면 그냥 결국에는 돈이 많아서 그냥 즐겼다. 비싼 거 설치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그걸로 판단하기 좀 애매하긴 하고 그럴 수 있지. 사실 바리스타들은 같이 일하는 바리스타들이나 또 선임급 바리스타들이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내에서 보통 이제 어디 갔다 와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경험치를 축적을 해서 쌓아놓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커피하고 있는 바리스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맞아. 제일 베스트. 커피를 좀 안다 이러면 뭐 누가 나 어디 갈 건데 이 지역에 괜찮은 카페 있어? 그러면 이제 걔가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가서 뭐 할 건데? 커피 맛 때문에 가는 거니? 아니면 공간 때문에 가는 거니? 이제 보통 뭐 공간 때문에 간다 그러면 이런저런 카페 추천해 줄 거고 아니면 뭐 맛 때문에 간다 그러면 이런저런 추천해 줄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주변에 바리스타인 친구들이 없다 라고 한다면 커피 매거진이라든지 뭔가 사이트 전문적인 잘 돼 있거든요. 이제 내가 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사이트가 있다. 그치? 커뮤니티가 있다.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많다. 열심히 하는 사람 많다. 정말 많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찐이다. 진짜 광적인 사람들 많다. 찐이야. 오타쿠들이야. 거의 진짜로.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디 추천합니다. 어디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 뭐 내가 생각하는 건 블랙워터 이슈라는 어디 있는데? 사이트. 사이트야? 인터넷 웹사이트. 근데 거기는 이제 가입하려면 돈이 드는데 돈 안 들여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어. 그래서 그거 블랙워터 이슈 되게 좋고 그리고 그 홈바리스타 클럽. 홈바리스타 클럽이라고 네이버 카페인데 여긴 진짜 찐이야. 왜냐면 집에 로스팅기를 갖다 놓고 진짜 집에 막 300만 원짜리 그라인더 갖다 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고 맨날 막 해보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몇 초 했는데 어떨까요? 수값이 이렇고 거의 과학자네. 과학자. 커피 커피는 과학자. 과학이에요. 근데 오히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더 그렇게 해. 왜냐면 남한테 줄 게 아니니까. 내가 마실 거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내가 만족을 찾는 거. 거기서 이제 카페 추천해주세요 올리면 따라락 달리겠지.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이거 약간 사이트를 가서 본다. 이게 약간 알려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에는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그죠. 이제 방금 승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찾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사이트들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커피 매거진 요즘 되게 잘 나오거든요. 맞아. 그 매거진을 한 번만 사서 보셔도 충분히 그 달호에 나와 있는 추천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보고 아니면 승준이가 달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치. 지역 보고. 가실 지역이랑 그다음에 왜 가는지. 진짜 어디 지역이 다 가능하신가요? 웬만하면은 되지 않을까. 서울이면 서울 안에서. 안녕하세요. 저 이번 주에 성수동 가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고 누구랑 가는가. 그 친구. 상담사. 그런 서식까지 필요 없고 그냥 어디 동 카페 추천해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모르는 곳이라도 물씬 장면 찾아서 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이거 굉장히 그거네. 유익하네. 사이버 친구 생긴 바리스타 사이버 친구. 근데 좋은 카페라는 걸 우리가 좀 더 다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우리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맛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약간 좀 찐 같은 얘기였고 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였고, 이제 진짜 좀 더 다각도로 보자면 인테리어 같은 거, 그리고 아까 말했지 좌석이 편해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카페 대부분이 좌석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회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 이제 경영학과기 때문에 경영적인 시점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사실.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제일 좋다? 아무튼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사실 아는 사람 눈에는 보인다고. 의자를 구매하는 게 다 또이또이 하거든, 사실. 카페에서 다 비슷비슷하다. 을지로 상관. 그리고 비싼 거 쓰는 데는 또 다 비슷비슷해. 이 유행이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임시체어나 뭐 유명한 데 앉아봤는데 그 카페에 그게 있다 그러면 나랑 잘 맞는지 아니까 갈 수 있다는 거. 뻔하잖아.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조금 말이 안 되지. 그러려면 형이 아까 말한 거는 이건 제 생각인데, 어떤 블랙워터 이슈나 그런 사이트를 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사이트가 뭐예요? 인스타. 인스타? 그치. 그 카페 인스타를 들어가서 경험치를 쭉 체크해야 돼. 내가 생각해. 왜냐면 이 인스타에 이런 느낌인데 가봤더니 실망했다. 가봤더니 좋았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인스타를 봤을 때 기준이 생겨. 여기 이런 느낌으로 피드 올리네? 그러면 여기 괜찮겠는데? 아니면 여기 좀 별로겠다. 요렇게 내가 봤을 때 한 10번 정도 쉽잖아, 솔직히. 그 카페 약간 인스타를 좀 하는 거네. 그 카페 인스타를 검색하는 게 요즘, 그리고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인스타 다 떠.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도. 그만큼 인스타가 난 카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치. 형도 인스타 많이 보죠? 많이 보지. 많이 보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로 쳐놓고 인스타를 들어가니까. 맞아. 네이버로 쳐놓고. 보통 이제 가게 느낌을 어떤 느낌으로 판단을 하는지는 어쨌든 너무 주관적인 얘기니까 뭐 하고. 근데 인스타를 보면은 이제 뭐 이번 주는 어떤 콩을 쓰고 있어요, 아니면 이번 달은 어떤 콩을 쓰고 있어요, 라든지 뭔가 딱 커피 잘해 보이는 피드가 있잖아. 있어. 느낌이 와요. 나 좀 할 줄 아는 놈이다 라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보통 한번 가보는 편이죠. 그렇죠. 그 좌석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그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가보면 좌석이 점점 낮아졌던 이유가 경영학적에서는 회전율을 돌린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없다고 부정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유에서만으로 다 낮아지는 건 아니긴 해요. 네, 왜냐면 이거 아니야, 이거? 그치. 이제 사진이 잘 나오려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왜냐면 그냥 공부하고 있는 사진 찍는 거나 카페에서 있는 사진 찍는 거나 또 별반 다를 게 없으면 굳이 뭐하러 카페에서 사진 찍는 거야. 나 이 카페 왔다 멋있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우리가 또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까고 있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왜 그러니까 비싼 걸 쓰면은 높아도 예뻐. 맞아. 근데 우리가 비싼 걸 쓸 수가 없는 입장이면은 이게 예쁜 걸 살려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낮은 게 예뻐요. 근데 예쁜 게 불편해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거는 예쁘다라는 게 그게 예쁘다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온다야.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딱 공간을 딱 봤을 때
뭔가 책상처럼 다 올라와 있으면 카페처럼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약간 인스타 감성 카페는 아니다. 스터디 카페. 네, 스터디 카페는 약간 옛날에 그런 느낌이 있었어. 우리 엄마가 일했던 카페 이런 거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고 약간 정모하는 그런 약간 느낌. 과외하기 좋은 카페네.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맞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지만 이것이 신기한 게 이건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제 관점에서 보자면 이 건강 파괴입니다 이게. 건강 파괴다? 왜냐면 제가 허리도 안 좋고 몸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음료가. 되겠어요? 이런 데 봤어요? 아니 저 좀 극단적이긴 해요. 이런 데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그냥 한 번 봤어요 한 번. 왜냐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있긴 해요. 한옥 카페였거든요. 한옥 카페. 한옥 카페면 다과상 같이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다과상은 바닥에 앉아서 먹을 때 쓰는 거잖아. 근데 스토리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흥미롭네. 흥미롭네. 이게 컨셉 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인테리어는 예뻤어요. 그래서 차 먹고. 제 입장을 얘기하자면 저는 의자는 편하되 테이블은 불편해야 된다 주의여서. 그러니까 의자는 편한데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공부 상관없어요. 공부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할 수 있으면 해볼 때면 해봐.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노트북 하셔도 되고 뭘 하시든 상관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내 커피가 어떻게 소비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자기 값으로는 좀 아쉽네요. 그럴 거면은 스터디 카페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럴 수 있지. 아니 여기가 사실 카페지만 에스프레소 바잖아요. 요즘 에스프레소 바 같은 경우는 스탠딩도 되게 많아.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게 엮여 있는 게 에스프레소라는 게 양이 적잖아. 오래 앉아서 마실 음료 자체가 아니야 애초에. 그러면 서서 간단하게 먹고 요런 문화 이게 형이 말한 것처럼 맛이나 어떤 걸 판매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네.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나 이런 것만 보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인스타에서 옛날에 봤던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 그 인더스트리얼 감성이 한참 유행했을 때 진짜 그게 다 부서지는 거야? 나 봤어. 웃긴 사진들이 많더라고. 그냥 근데 이게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비용 절감으로밖에 안 보이던데요. 솔직히 그게 맞지. 아니 그거 감성. 근데 또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와. 돌에 앉아 있는 거 같고 좋잖아. 자연에 앉아 있는 거. 절 가서 대추차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추차 마시는. 저는 머니까. 절 머니까. 인테리어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공간이 크면 공간을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공간이 작으면 공간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부분으로 내가 좀 이렇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좀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의도로 카페를 가는지를 생각했을 때 그거에 맞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카페에서 알바를 또 하고 싶어. 대학생일 때. 근데 큰 카페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욕심일 수 있는데 구인하는 입장에서는 형이 말한 것처럼 큰 카페에서 손님들이 기대하는 게 있고 작은 카페에서 손님들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나는 작은 카페에서 어떤 손님과 소통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뭐 스몰 토크도 하고 그리고 한 잔에 좀 집중해서 드리고 이런 거가 나한테 좀 와닿거든. 사실 큰 카페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그런 것도 확실히 어떤 규모랑 뭐 연관이 있네. 내가 만약에 정말 큰 카페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노트북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주고 콘센트도 있고 당연히 사진 찍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줄 거야. 근데 공간이 작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하면은 나는 당연히 사진을 선택하겠지. 아무래도 장사로서 그렇네요. 그럼 요거의 개념을 인테리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요거의 개념을 다시 또 처음 주제로 가져와서 그럼 우리는 어떤 카페를 가요? 어떤 카페를 가는 게 좋을까? 근데 뻔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아까 뭐 서식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누구랑 가는지 목적이 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렇네. 내가 이번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 그러면 사실 하필 가는 게 맞아. 커피 맛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서 스무디를 먹더라도 커피를 안 먹더라도 아니 진짜 예쁘게 나와 스무디. 그러니까 맛있어. 사진을 찍을 목적이면은 사진이 잘 나오는 데를 가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커피 쪽을 모르신다면 이제 사이트 검색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좀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슬퍼지는 게 뭔가 진짜 커피 잘하는 데들에서 얘기를 어쨌든 인터뷰나 이런 걸 들어보면 항상 고민하더라고. 우리가 맛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도 진짜 사진 예쁘게 찍을 수 있게 해놨는데 안 와. 안 오는데. 그래서 뭐 이거 모두가 그런 게 아니겠지만 이쪽으로 성공한 사람도 당연히 있지만 참 이게 커피를 더 못해야 이게 부각되는 건지 못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인스타 피드에 커피 잘하는 거 올려도 사실 이쁜 사진, 이쁜 거가 더 그치 더 끌리지. 어필이 되니까 맞아. 그 괴리를 좀 많이 느껴 현타가 올 하더라고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앞으로 여기도 당연히 그렇고 어떤 게 좋은 카페가 돼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카페들이 좀 좋은 카페다 이런 식으로 방향 제시해줬고 바리스타님과 어떤 일반인 그리고 그치. 애매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바리스타 관점. 좀 부담 가지지 말고. 아니, 그럼 일반인의 관점은 어떻게 생각해? 좋은 카페요? 카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난 이거 되게 궁금해. 진짜 맞아. 저의 소신발언 하면은 진짜 저는 진짜 일반인이기 때문에 커피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더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 사실 얼마 전에 많이 올랐으면 스타벅스도 500원씩 올랐잖아. 그러니까 조금 스타벅스에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막 소파 이런 데. 편한 곳? 네, 편한 곳. 그냥 편하고 얘기하기 편한 곳 하고 좀 조용하고. 굉장히 그 모순적이네. 그치, 얘기하기 편한데 조용하고 나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너는 그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카페를 하나 차려. 내가 할 생각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너만 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놔야겠다. 일종의 이제 제가 생각하는 카페라는 거는 커피를 줬지만 일종의 거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현대판 거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자취를 하는데 원룸이잖아요. 거실이 없거든요. 그치. 근데 뭐 쉬거나 할 데가 없어요. 자거나 아니면 컴퓨터 하거나 끝. 근데 이제 거실이라는 개념을 산다 치면은 조용하고 편하고 이런 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가격까지 싼다면 더 좋고. 되게 욕심쟁이시네요. 진짜 욕심쟁이죠. 저는 손님이니까. 그치, 그게 맞지. 욕심 좀 부려봐야지. 이럴 때 아니면 또 상상 욕심이야 심지어. 그치. 폰 욕심이죠. 폰 욕심. 저는 일단 커피 맛 진짜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전 옛날에는 그래서 모두가 더 커피 맛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지금은 달라. 아까 형이 초반 얘기한 것처럼 더 극단으로 가서 이거를 아예 다른 데라고 인식하는 지점이라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하는 거야. 오늘 점심 먹는데 그냥 카페이나 마시자.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알아도 잘 안다고 해서 이게 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그러면 그래 그러면 프랜차이즈 가서 싼 거 먹자. 그리고 오늘은 저녁이고 뭔가 데이트가 있거나 아니면 좀 좋은 사람을 모셔야 되거나 소중한 그렇게 진짜 어떤 상황별로 세분화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게 그리고 난 오히려 이게 세분화는 뭐가 좋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테리어랑 맛을 둘 다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당연해져. 내가 이 정도 비싼 값을 제공하면은 요 정도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치. 나 그게 되게 물론 너무 이상향적인 얘기지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좋다. 선택해서. 그치.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는 게. 그리고 그게 마케팅적으로도 잘 먹혀야지. 바리스타님께서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말에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카페가 다르게 고를 수 있어야 된다. 선택권이. 그 정도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를 잘 해놓고 뭐 공간이 넓고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면은 어쨌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돈 많은 개인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뭐 알갈보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건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작은 카페들 맛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카페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면 저는 그러니까 확실히 커피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진지하게 생각하겠지만 더 공부해야 될
분야고 지금 내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라고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공부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근데 커피는 진짜 끝이 없는 게 이렇다 할 이론이 정립된 것도 없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매년마다 트렌디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카페쇼 11월 달에 코엑스도 항상 하잖아요. 그 카페쇼에 항상 참석하고 이번 연도는 어떤지 다음 연도는 어떻게 갈지 그런 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장인스러워졌으면 좋겠다. 조금 장인. 네, 그러니까 네. 아 맞아요. 근데 설득시키는 게 진짜 참 어려운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소비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입장에서는 저는 완전 동의지만 만약에 내가 파는 입장에서 내가 막 옛날에 형이 막 저한테 맨날 장난을 했잖아요. 너 바리스타 할 거잖아. 너 할 거잖아. 너 바리스타 할 거잖아. 나 그때마다 네? 누구요? 아니, 근데 너무 어려운 게 눈에 보여. 커피가? 왜냐면 자기 만족과 어떤 판매 입장에서의 어떤 이게 갭을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 자기를 희생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형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커피가 제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 어쨌든 이거는 일반인들이 전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 메타가 있고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거기서 일해오시는 분들이 있었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근데 사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좀 애매해. 어떤 점에서? 왜냐면 난 바리스타가 아니라 알바생으로서 카페에서 일했고 그치. 형은 바리스타로서 카페에서 일하고 있잖아. 결국 카페에서 일하는 건 똑같아.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물론 나도 열심히 하고 이 일에 대해 진심을 했지만 내가 바리스타다라는 마음을 솔직히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참 괴리감이 있어. 옛날에 내가 일례로 어디 면접을 봤어요. 근데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앞으로 커피를 계속 할 생각이 있니? 난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없는데요? 근데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얘가 얼마나 이 일에 진심이 아니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썼지? 근데 난 진짜 진심이었거든. 근데 이런 괴리가 항상 있어요. 프랜차이즈 알바라든지. 맞아. 보통 프랜차이즈는 알바를 많이 써. 그치? 넌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알바생이 내려주는 커피랑 여기 와서 바리스타님이 내려주는 커피랑 그런 차이를 생각하면서 마셔? 아니 모르지. 일단은 그거부터 모르지. 이분이 프랜차이즈 알바생인가 바리스타인가 애초에 모르지. 그럼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그냥 바리스타라고 생각해? 아니면 알바생이라고 생각해? 그냥 크게 고려를 안 해. 애초에? 형은 이제 직원으로도 일해봤고 사장님으로도 있었고 매니저로도. 그치. 뭐 되게 많은 방식으로 겪어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향이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알바생과 바리스타의 차이는 결국에는 머신을 만지고 머신을 만지지 못하고 이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머신을 만지지 못하면 저는 알바생이라고 생각해요. 머신을 만진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추출을 관여한다. 내가 커피를 뽑는다? 네. 내가 커피를 그러니까 조합하는 거는 레시피만 있으면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결국엔 맛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추출 관련해서 내가 추출을 잡는다 잡지 못한다. 네, 샷을 내린다. 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제외하고. 네, 둘 다 이제 계약서 쓰고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서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알바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내가 항상 형이랑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바리스타랑 바텐더랑 좀 비슷한데 달라. 느낌이? 왜냐면 바텐더랑 하면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있고 좀 술집에 갔는데 앞에 바텐더 분이 턱 해가지고 한 잔 드리면 뭔가 전문가한테 대접받는 느낌이고 근데 우리 일반적인 바리스타는 그냥 커피 주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냥 직원 그치 직원. 사실 형이 하는 얘기만 쭉 들어봐도 이걸 보시는 분도 느꼈겠지만 얘네가 상당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구나. 근데 이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괴리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인구직을 찾아봐도 어디서 카페 직원을 구해요 라고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제 뭐 경력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오히려 무기력직을 찾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소비되고 있는 그 알바생들이 대학교 다니고 있는 그쵸. 학생들이야. 왜냐면 젊으면 젊을수록 어쨌든 빨리. 그러니까
피지컬도 좋고 아무래도. 그치.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파트타이머로서 일을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니즈가 맞아버린 거니까 맞아.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와서 바로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커피 처음부터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뭐 이 에티오피아에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 그 사람들도 그거 배우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일하려고 돈 벌려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제 머신을 잡는 사람들 구별을 해놔야 되는데 이제 브랜드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뭔가 정답을 딱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내가 머신을 잡는다는 얘기를 한 거는 그냥 20g 담고 30초에 맞춰서 40g 뽑아라. 맞아요. 이런 아세요? 저 이제 가족이 카페를 해서 그냥 그렇게만 했어. 그쵸. 그냥 내려가지고 이거 미끌미끌하고 그래서 뭐라라라. 이제 그렇게 추출을 하는 것부터 우선 바리스타인데 근데 이거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바리스타의 실력인 거고 그러니까 온도를 몇 도를 더 올려서 내려서 상황에 따라서 또 향을 더 주거나 뭐 그라인딩을 더 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딱 이제 저기를 그냥 딩 갈아가지고 딩 해놓고 근데 이 징징징을 하려고 그 사전에 계속 만지고 있는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세팅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돌리는 거 누르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얼마나 할 건지를 생각하고 하니까 그냥 그거를 생각하면 바리스타, 생각 안 하면 알바생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저는 앞으로 면접 보러 가서 저는 알바하러 왔는데요 생각하는 알바생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안 뽑아줘. 저 알바하러 왔는데 나한테 오면 그렇게 해. 바리스타예요. 어지러워진다 진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그러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이제 사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알바생들 많이 써봤잖아요. 많이 썼나? 여기 있잖아요. 알바 출신. 알바 출신. 무슨 바리스타 출신이지. 알바 출신. 저 알바 출신. 오케이. 근데 알바 뽑으려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경력 우대. 카페 알바에. 내 주변에 나 카페 알바 하고 싶은데 경력을 낭만이잖아. 또 알바 중에 낭만. 영화관, 카페. 영화관 이게 진짜 2대 낭만이거든요. 알바 중에서. 그치. 근데 심지어 저 일례 말하자면 저 진짜 많이 까였어요. 너무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도 있어. 내가 경력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이걸 누가 믿어줘. 그치. 컴포즈 커피에 지원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냥 안 해. 답장 안 해? 그래서 전 좀 오기가 있는 편이에요. 전화도 했어. 컴포즈 커피에? 나 뽑아달래. 면접이라도 보게 해달라. 아예 이미 뽑았대. 그거 말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 심지어 여기도 바로 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일하게 된 거는 알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치. 무경험자로서 일하기 너무 힘들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결국은 경력 없는 사람은 어디서 경력 쌓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일부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리스타 자격증인 거야. 바리스타 자격증 2급짜리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경력적으로 봐줘요. 네. 그래서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지 말라고는 못하겠어. 네네. 왜냐면 그 경력으로 봐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증서처럼 약간. 그쵸, 그냥. 그래도 커피는 갈아봤구나. 버튼 하나 눌러봤구나. 이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그냥. 저는 경력직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른 카페에서 넘어오는 사람이나 처음 배우는 사람이나 어차피 내가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건 똑같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커피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 가게를 만든 건데 그 가게의 룰이 또 따로 있을 거고 추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예 머신도 다르고 그라인더도 다르기 때문에 아예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음 푸는 거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경력직을 뽑을 수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저는 애초에 뽑을 때 무경력자들을 상관없이 뽑았어요. 경력이든 무경력이든.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된다. 그랬었고 실제로 없는 사람은 많이 뽑았죠. 그치.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치. 이제 내가 첫 번째 뽑았던 직원도 사실 이제 음악을 하셨던 분이잖아. 그쵸. 음악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여쭤봤어. 카페 쪽에 비전이 있는지.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있다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아 진짜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뽑은 것도 있었고. 그렇게 따지면 난 진짜 면접을 못 봤다. 넌 뭐라 했는데? 난 카페 할 일 없다고 생각했어. 나한테? 그렇게 말했고 그 다른 데서도 항상 그렇게 말했어. 아니. 근데 배우고 싶다고는 했어. 아 그치.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알고 싶다고 하고 진심이라고는 했어. 나는 그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커피 할 건 아니다. 직업은 모르겠지만. 근데 형이랑 그때 면접 볼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 약간 다른 얘기를 많이 했어. 문화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기억해. 어쨌든 사장님으로서 형은 그러면 그렇게 경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 내가 가르쳐주면은 어차피 쌤쌤이니까. 어차피 가르쳐줘야 되는데. 네. 그럼 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페 알바를 지원할 때 이런 점을 어필하면 좋겠다. 좋다. 네. 그러니까 나는 네. 커피를 할 사람이 커피를 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사실 그랬잖아. 사람을 한 명 뽑았는데 한 명 뽑는데 굉장히 지원자가 많았었잖아. 왜냐면 경력이 없어도 된다고 내가 써놨으니까. 그 지원자들한테 다 그랬어요. 커피 하실 거냐고. 네. 면접 보러 왔을 때. 그 커피 한다고 한 사람들에 한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내가 커피 가르쳐줄 클래스를 열 건데 올 거냐. 그래서 온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그 안에 승주씨가 포함되어 있었지. 네. 아마 경력에 대한 갈구함들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 어딜 가고 싶은데 경력이 없으니까 내가 막히는 그 기분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었고 내 가게에 취직을 못 하더라도 나한테 배워서 딴 데 가서는 경력직이라고 얘기해라. 맞아. 이 얘기를 그대로 했었어. 충분히 배웠으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여기서 일했다고 해도 된다. 이렇게. 일을 안 했죠. 내가 일을 했다고 얘기할 만큼 교육을 시킬 텐데 따라올 거냐. 그래서 따라온다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는 와중에 가게가 좀 잘 돼서 이제 채용을. 그치. 같이 할래 해가지고 그랬던 거죠. 맞아. 그래서 경력은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어필을 사장님한테 했으면 좋겠어. 어떤? 만약 이런 동영상을 보고 만약에 카페 알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커피에 약간 열정이 있다. 열정보다는 진심 선 넘는 건가? 어차피 다른 사람을 교육하셔야 될 거. 나 누구보다 잘 알아서 자신 있다. 근데 하고 있다. 이제 저의 입장에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럼 왜냐면 난 이제 지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커피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 왜냐? 더 전문가 말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얘 딴 데서 배웠던 거 기반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거 안 들을 수도 있겠다. 흡수를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치. 이미 많은 걸 알고 있고 그게 만약에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잘못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랑 맞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거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되는 거니까. 너무 모순인데 그러면? 신입을 뽑자니 아는 게 없고 경력을 뽑자니. 그래서 이게 상장이 어떻게 어떤 스탠스로 하는지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면접까지만 가자. 왜냐면 면접에서는 어차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제가 정답이 없다는 것도 알고 뭔가 이전에 이런 뭐랄까 했지만 뭐 쿠세라고 할까? 어쨌든 그런 것들도 배우면서 맞춰 나가겠다. 근데 그 자소서에다가 그거 쓰고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나는 무조건 면접까지만 가자. 약간 요런 마인드로 항상 썼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쓰면 면접까지 갈 것 같은데? 근데 안 간 적도 많아요. 그래?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거기에 이제 대학교 재학 중 이런 식으로 찍혀 있고 주말 알바 이렇게 찍혀 있으면 솔직히 나였어도 그냥 알바생이구나. 그럴 것 같아. 그렇다고 뭐. 근데 전 확실히 그건 있어요. 한 번 일을 시작하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해. 장점이지. 근데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워. 내가 막 첫인상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그런가?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가? 형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첫인상이 약간 흐물흐물해지고. 아니 첫인상을 제가 생각해보고 있었어. 저희 첫인상? 나한테는 그냥 손님이었어. 손님이었죠. 그때 첫인상은 아예 없었고 와서 저 지원했는데 왜 안 봐주세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난 당황스러웠거든. 당돌하다. 아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해서 보냈어. 근데 읽고 까인 적은 진짜 많았거든. 아예 답장도 안 오고 그러면 일십했네 이러는데 안 읽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보지? 저는 거기에 이게 지원자들이 있을지 몰랐는데 말 듣고 들어가 보니까 쌓여 있더라고 지원자들이. 아니, 내가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나는 천이상은 되게 미안했어.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봤으면 다행이다. 싸가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야, 완전 미안했지. 안 되더라도 내가 좋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뭐 한마디 없지. 뭐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어쨌든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에 대한 대답은 어쨌든 경력이 없다고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상 어쨌든 누군가를 교육해야 되는 건 다 똑같으니까 완전 이게 정말 매니저급이 아닌 이상 매니저급이면 이제 대충 이렇게 저렇게 얘기만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매니저급을 뽑는 게 아니고 직원을 뽑는 거라고 한다면 경력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경력 때문에 이제 취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서 보여줘라. 빠르게 따시는 게 일에 좀 더 수월하게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기가 편해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알바 하시는 분한테 이제 요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면 어떤 카페에서 일하는 걸 추천해요? 프랜차이즈도 있고 뭐 솔직히 프랜차이즈는 항상 구인구직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프랜차이즈. 근데 나도 공차 알바가 나 진짜 세상에 제일 어려워. 공차 알바 제일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거기는 펄을 다 줬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맨날이요.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그거 다 주문이 다르잖아 거기는. 맞아. 뭐 빼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음도 추가해주세요. 마루에 추가해주세요. 어지러워. 그 형은 커피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커피를 하고 싶은 사람. 알바인데 나는 이제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로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딱 그거야. 커피 바 안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바쁜 데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빠르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메뉴를 뭐부터 만들어야 되고 뭐를 동시에 만들어야 되며 이런 뭔가 시스템적인 걸 배우려면은 프랜차이즈도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배울 점이긴 하지만 커피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또 제가 얘기해드렸던 블랙워터 이슈 사이트 안에 구인구직 맞아. 하는 곳이 있어요. 또 그 커뮤니티 안에? 네, 커뮤니티 안에 구인구직에 올라오면은 우선 거기 가면은 실패할 거는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워낙에 그 사이트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여러 카페에서도 많이 먹긴 한데 일례로 제일 유명한 게 그거야. 그 블루보틀. 블루보틀이 거기서 뽑아. 그래서 많이 유명해졌어. 그래서 그거 보셔도 되고 근데 아마 거기서 하시는 분들은 경력을 조금 볼 수도 있긴 하겠다. 그것도 그렇고 저는 맨날 보기 때문에 아는데 알바를 잘 안 뽑아요. 그치, 커피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매니저나 직원을 뽑으려고 하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커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얘기를 한 거니까. 맞아요. 아니면은 낙하산 최고야. 지인 해가지고 혹시 뭐 나 진짜 커피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나 커피 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은데 소개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고. 그렇죠. 소개 가능한지. 여기서 주말 아르바이트. 여기서 하자. 전 좋죠. 아니 어쨌든 빨리 넘어가야 돼. 그러면 아르바이트와 어떤 그거는 이제 사장님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아까 경문이 그렇게 말했어. 딱히 차이 못 느낀다. 차이 못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몰라.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잖아. 사실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얘기의 종지부를 좀 찍고 싶은데 알바와 직원, 뭐 커피를 하는 사람과 일반.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냥 지금 머신 있고 그라인더 있는데 내가 맞춰놓은 그 레시피대로 내린 것과 아니면 그냥 한번 뽑아보시면 되겠네. 이따가 컨텐츠. 이따가 제가 얘가 뽑은 거 형이 뽑은 거. 너무 수치스러운데요? 카페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아니까 저희 가족이요. 어쨌든 알고 계시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얼만큼 아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뽑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변수가 생겼을 때 그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경민이한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게 뭐 굳게 달라지고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습도가 어쩌고 이런 거의 그냥 눈 감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죠. 어우 제발 그만해 이렇게. 제발 그만.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냥 딱 그냥 가서 딱 서서 이게 아니 근데 그렇잖아. 이게 벌써 그쵸? 느끼고 있죠. 네, 그냥 그죠.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다는 그 맞죠. 네. 이미 일반인과 바리스타의 차이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솔직히 좀 두서가 없기도 했고 여러 가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원래 했는데. 그러잖아 우리가. 그치 그게 본질이지. 매력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가 내용이 어떻다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걸 해서 보는 사람들이 어디 카페를 갈지 어떤 커피를 먹을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치, 어느 정도 정보 전달. 정보 전달 플러스 뭐 그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그래서 형이 좀 마지막 후기 말하기 전에 좀 그런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돈을 쓰는 사람들은 다 본인인 거고. 그죠. 그 본인들이 어떤 카페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추천을 해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만족을 위한 자기 선택이 몫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그냥 잠깐 참고용으로 들었으면 좋겠고 가고 싶은 카페를 가는 게 최선입니다.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했지만 이건 그냥 진짜 참고용. 그 정도. 맞아요. 저는 누구랑 가는지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하고 결국 본인이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누가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커피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면은 나도 사실 내가 데리고 가고 싶진 않고. 그래서 제가 맨날 주기적으로 형을 찾잖아요. 그치, 카페 가려고. 형 압구정에 좋은 카페 생겨서 여기 가보고 싶은데 혼자 가기 무서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들은 사람이 선입견 없이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마지막으로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디죠? 역삼동에 네, 타그스 에스프레소 바. 진짜 좋아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치? 진짜 에스프레소 바 카페 느낌보다 이제 바 느낌. 에스프레소 드시고 싶으시면은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민이가 오늘 에스프레소를 처음 먹어봤어요 여기서. 맞아, 전 살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땠어? 맛있던데? 그러니까 막 생각보다 막 써가지고 이게 뭐야? 그럴 줄 알았는데. 얼음물 주세요.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탄산수도 같이 나오고. 맞아. 탄산수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타버스 에스프레소 바 아마 제가 밑에 걸어 놓을 거예요. 역삼동 올 일 있으면 한번 들려서. 경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좋죠. 그 대화를 시도하시오. 언제든지 이거 보고 오신 분들은 꼭. 산미 있는. 근데 여기 산미 좀 있나? 아무튼 산미의 팡팡 이런 느낌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바리스타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저희 어덜트우드를 꼭 언급해 주시면. 그치 언급해 주시면 제가 유튜브 보고 오셨어요. 저 유튜브 이거 하나밖에 하는 거 없거든요. 그러시면은 그럼 저한테 바로 메시지 보내세요. 제가 계좌를 써드릴게요. 사게? 그거 하나 사드릴게요. 오케이. 그 정도 해드리지 우리가. 풀거래. 근데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사기꾼은요. 그리고 이제 후기를 경민이부터. 일반인인 제 입장으로는 오늘 좀 느낀 건 그거 있어요. 뭔가 바리스타 직업이 뭔가 미용사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더 맞춰가고 또 이게 소통 안 하면은 미용사 입장에서는 뭔가 잘했다, 오늘 완벽했다, 근데 집에 갈 때 모자 바로 아이씨 여기 다시 나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카페에 올 때 저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치. 뭐 이거 주세요. 심지어 이거 주세요 안 해줬으면 더 편했어요. 그냥 알았어, 아메리카노 주세요. 알았어. 하지만 소통하면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네요. 저는 사실 오늘 좀 기대했었어요. 커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형이랑 커피 얘기 워낙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좀 느낀 게 확실히 너무 우리가 좀 내가 좀 갇혀 있었구나. 왜냐면
너무 이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뭔가 이거 일반이라고 하는 건 좀 웃겨. 아무튼 그런 시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좀 갇혀 있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네. 이런 거를 오히려 배우고 가는 것 같아. 오히려 좀 틀을 깨는 느낌. 틀을 깨는. 바리스타님 후기는? 아 저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사실 어떤 바리스타도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 커피를 얘기하고 자기 커피 이제 먹여보고 맛있다는 얘기 듣고 네.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도 들어보고 나도 내 생각을 좀 더 어느 부분은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있었고 어느 부분은 또 풀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뭐 진짜 그냥 커피 얘기가 하고 싶으시면 진짜 찾아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가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르게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네.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어. 사실 이제 일반인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커피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하긴 해.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은 뭐 좀 딥하게 네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음에 한번 또 만나서 저는 커피 얘기만 한번 진짜 아예 진하게 너네 들어오지 마. 궁금하면 와도 되는데 올 테면 와봐. 올 테면 와봐. 진짜 딥하게. 그러니까 약간 저는 커피를 막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선 오히려 내가 보여주지 못한 느낌이라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이분을 기대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추출하면서 아까 온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는 했지만 뭐 기압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부분도 훨씬 많기 때문에 변수가 엄청 많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변수를 통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커피에 그냥 좀 더 치중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커피에 치중되다 보면 결국 철학으로 가게 되는. 거기까지 간다고? 네, 차라리 철학적인 얘기를 한번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언제든지.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진짜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한 잔 더 마실래요? 좋아요, 진짜. 커피 못 사는 거 아니야? 최고 칭찬. 저는 근데 늦게 잘 거라. 아 그래요? 네. 형이 내가 꿀팁 줄게. 이거 꿀팁 드립니다. 칭찬할 때 커피 맛이 되게 구조적이네요. 아이고. 진짜 많이 봤다. 아, 그래? 아니 일반인이 어떻게 그 구성이라고 되게 구조적인데요? 밸런스가 좋다. 정말 밸런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에스프레소 정말 구조적이에요. 되게 맛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네요. 밸런스가 좋다. 어떤 단맛과 쓴맛의 조화가 뭔가 아는 척하기 좋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커피 맛을 얘기할 때 그냥 맛있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끼리. 왜냐면 맛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죠. 일반인들조차 할 수 있기 때문에 맛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할 방법을 이제 많이 연구했고 노력했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복합적이네요. 구조적인. 빨리 오늘은 여기까지.